4.3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벽부터 경남 창원이 떠들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지난 2004년부터 4번의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가 깨졌던 19대를 제외하면 늘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어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약속했는데 막상 선거운동 첫날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권민호 후보를 내세웠지만 범여권 단일화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고 정의당과 물밑 협상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는데 실제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전망대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집권 여당의 정책 행보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네, 반면 강기윤 후보를 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을 심판하자는 모토로 지도부는 물론 원외인 오세훈 전 시장과 김태호 전 지사까지 동원해 성대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원룸을 얻어 오늘부터 선거 내내 상주하기로 했는데 창원 성산에서 이기면 진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황교안 체제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 폭망의 주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가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벌써 한 달째 매일 창원과 서울을 오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상주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영국 후보를 낸 정의당 역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이정미 대표를 선봉으로 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였던 통영 고성은 보수 텃밭이라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선다는 평가지만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지역 경제 부흥을 내걸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PK 지역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사흘째죠. 경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총 13명 질문자에 아직 절반도 안 돌았는데 예고했던 대로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드는 등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남은 의원들 질문 요지서를 보면 기업 규제와 공시지가 인상, 고용 절벽 현상, 탈원전 정책 등 첨예한 주제들이 있어서 대정부 질문 후반부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